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난 사주에 쇠가 많아서 쇠붙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난 사주에 물이 많아서 폭포 그림이나 물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사주에 쇠가 많다는 말도 틀린 말이며 물이 많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에 흙이 많아서 시골에 살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네, 앞서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사주에 쇠가 많다고 하면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 않으시렵니까? 사주에 물이 많아서 안 좋다고 한다면 물은 마시지 않으시렵니까? 물론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현혹하시는 그분들이 문제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음양오행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목오행이라는 것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금오행이라고 하여서 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화오행 역시 그러하며 토오행 역시 그러하며 수오행 역시 그러합니다. 네, 이는 여러분이 우리 음양오행학에 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데서 생기는 일이죠. 네, 이는 사실 우리 음양오행학에서는 오성이라고 해서 사물의 본성, 즉 근본 성질을 말하는 것이며, 목오행이라는 것은 봄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니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강한 특성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며, 이는 절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금오행 역시 가을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세밀하고 치밀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쇠붙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꼭 이제 아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주에 쇠가 많아서 금반지도 해서는 안 되며 쇠붙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지를 하시는 것은 사주에 금오행이 많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죠. 난 사주에 쇠가 많아서 쇠를 다루는 직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네, 이 역시 우리의 사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낱 점쟁이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반지나 은반지는 자체적인 기운을 가진 물질로 나의 신체적인 특성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반지를 할지 은반지를 할지를 정하는 것이며, 절대 타고난 사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물론 직업적인 일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 금오행이 많다는 것, 즉 강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근본 성품이 치밀함과 냉정함이 강하며, 또한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늘 생각이 많아서 매사 작은 일도 스스로 고민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속병이나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절대 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여 주시고, 이제 이러한 엉터리 점술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난 남편 복이 없다고 하는데, 자식 복이 없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에는 절대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사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저 자연의 기운이며, 절대 저 자연은 여러분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전국에 수백 명씩은 반드시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여러분들과 같이 남편 복이 없거나 자식 복이 없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네,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또 그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 또 그 마음에 따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궁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의 사주학 역시 이 궁합이 거의 모든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또 그 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며, 절대 여러분의 운명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가올 여러분들의 운명 역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것이며, 두 분이 힘을 합쳐 멋지게 만들어간다면 끝없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또한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에게 이 바른 길을 안내해드리고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주학자, 풍수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정해진 운명,
또 정해진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풍수학적으로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껏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모든 것들은 통상적인 것들이며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스타일 역시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해도 나는 싫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보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 역시 많을 수 있겠죠. 네, 하여 물그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나, 이것이 또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난초라는 화초가 번영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또한 누구는 이 난초가 지극히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반지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는 하나 저같이 반지 끼는 것을 극도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싫어하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럼 그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며칠 전에 119살 먹은 세계 최장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네, 이분에게 기자분들이 그렇게 장수하시게 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좋으며 또 마음 편한 것이 제일 좋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바로 콜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콜라가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천하의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시는 것이 최고의 풍수이며 여러분이 편하다고 느껴지시는 것들은 무엇을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풍수 소품인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 가방을 고르실 때도 여러분이 무조건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고르십시오. 네, 목걸이를 하실 때도 가장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하세요. 물론 반지를 고르실 때도 집안을 꾸미실 때도 말입니다. 네, 현관에 화분을 한번 두어 보시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이거 치우시고 또 왠지 이것이 불편하다 생각이 되시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놓아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모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최고의 풍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은 그림 역시 그러하며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 역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멋있다고 말하는 그 옷의 색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옷의 색상이며 늘 입으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옷의 색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그 색상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여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시고요. 나머지는 항상 불편함을 주는 것, 안정감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네, 이렇게 나가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운이, 번영을 주는 운들이 가득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